내가 5년이 좀 안 되게 수행처에 있었어. 근데 나한테 그 세월이 누적되는 과정들이 있거든. 처음에 수행 배우러 가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좀 정리하는데 한 1년 정도 필요했고, 그리고 1년 지나서는 수행처에서 원하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야. 그건 내가 이제 추구하는 수행의 방향하고 수행처에서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수행의 방향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수행에서는, 수행처에서는 좌선을 그렇게 권하지 않았어. 혼자 좌선 수행하고 이런 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 그 수행처의 선생님의 어떤 뭐 그 수련 방법을 따라하거나 뭐 그분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수행을 해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느낌이 자신의 수행을 빌드업 해가는 방식보다는 그 리더의 방식을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나보다 5년, 10년, 20년 앞선 선배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굉장히 뭐 수행적인 원리나 그런 것들 얘기를 잘하고 강의도 잘하셔. 근데 개인적인 상태에서 보면 너무 수행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 감정 조절 문제도 그렇고 몸 컨디션도 그렇고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니 수행을 그렇게 5년, 10년,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에 매여 있으면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나한테 비유적으로 떠오른 게 뭐였냐면, 그 수행처에서 하는 방식은 선생님이라는 태양이 있고 연차가 된 제자들에게 역할을 맡길 때 커다란 유리 거울을 하나씩 주는 거지. 그러면 그 제자들은 태양처럼 자체 발광을 할 정도로 상태는 아닌 거야. 근데 스승으로부터 좋은 거울을 하나 받았어. 그래서 스승이 여기에 쫙 빛을 비춰주면, 이 어두운 쪽이나 그늘진 쪽으로 비춰주면 저쪽이 환해지잖아. 근데 이게 자기 빛은 아니거든. 근데 마치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한 게 자기 빛인 것 마냥 착각을 하니까 이 태양이 없어지거나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이 빛이 없어져 버리잖아. 개인의 생활로 돌아오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 롤모델은, 저런 선배는 롤모델이 될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거는 결국은 뭐 작은 5촉짜리 촛불처럼, 밝은 태양이 있을 때는 밝은 태양이 뭐 10,000촉이나 뭐 20,000촉 되니까 5촉짜리 촛불을 켜도 표가 안 나잖아. 근데 태양이 사라지고 나면 최소한 5촉짜리 촛불은 내 발치는 밝힐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을 바꿔 먹은 거야. 아, 수행을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이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선생님을 태양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가거나 거울이 나의 수행은 아닌데 그 밝기가 마치 나의 수행인 것처럼 착각하고 가지 말고 내 발치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는 좌선을 많이 한 거거든. 좌선한다고도 눈치도 많이 받고 핀잔 아닌 핀잔도 많이 들었는데, 나는 좌선을 꾸준히 하게 됐던 거야. 내가 좌선을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지만 참 희한하게 수행처에 가니까 좌선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더라고.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 피상적인 얘기는 하는데, 명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좌선을 하면서 내면이 변하거나 닦이거나 아니면 얻어지는 그 자각들이 다 어떤 단계마다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답을 못 해주더라고. 선생님이 해준 그 강의 좀 봐라, 선생님이 써놓은 책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 나보다 앞서갔던 5년, 10년, 20년 된 선배들의 그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말들을 해주지 못하는 걸 보고서, 나는 거기에서 그 스승을 따라가는 수행의 한계를 느낀 거지.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스승이 내 수행을 대신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 역시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나를 믿고 수행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르쳐 준 거를 스스로 검증을 해서 자신 내면에서 자신의 깨달음이나 알을 정리해내고 검증해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말했기 때문에 맞다,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시카고에서 나보다 한 몇 년 앞선 선배가 독대를 많이 했잖아. 그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밥 먹고 면벽밖에 안 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저 사람의 예리함과 통찰력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본 데서 나왔겠구나는 통찰을 많이 받았고, 그 선배하고 떨어져서 1년을 살면서 그 선배가 나한테 3개월 동안 해줬던 그 피드백들을 곱씹어 본 거지.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좌선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내면에서 무르익은 거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 하나는 나보다 앞서간 선배나 스승의 그 예리한 관점이나 피드백이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건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만일에 내가 이제 혼자서만 좌선을 했다면, 물론 나는 혼자서 좌선해도 자기 자신의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대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왜냐면 선배나 스승들의 어떤 경험치를 내가 다 시행착오로 겪어봐야 되잖아. 근데 그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나 의식이 닿지 않았던 부분까지 그분들이 확
깊게 한번 나한테 자극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것들을 돋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좌선을 많이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 수행처의 태양 같았던 스승님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신 거예요? 본인 말씀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고 어디 이제 산에 가셔가지고 바위에서 21일 수련을 하셨대. 수행을 하시면서 하늘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대. 그래서 인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그 역할을 지금 맡게 되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 소명을 가지고 수행처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네. 나는 그 부분은 지금도 동의는 해. 그러니까 네. 누구라도 수행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수행은 나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거든. 공공재. 왜냐하면 수행의 결과는 결국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나 한계나 왜곡을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로 벗겨내는 과정이 수행이고, 내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 개인적으로 더 이상 추구할 건 없잖아. 이미 그 정점에 이르러 봤으니까. 그러면 남는 문제는 내가 이르렀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를,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거를 나누는 거 말고는 사실 특별히 할 건 없어. 물론 나 역시도 계속 공부를 해가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정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난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래서 내 공부의 어떤 깊이와 별개로 여태까지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은 덜 겪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뭐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 거지. 그러면 쌤이 보시기에 어느 단계에 있던 그가 가진 작은 걸로도 나누는 게 괜찮다라고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가 나 별 볼 일 없는데 제가 뭘 나누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완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지. 어느 수준을 완성으로 볼 거냐라는 한계에 부딪혀 버리거든.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1의 상태에 있다가 3의 상태를 알았다면 최소한 2와 1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